지금부터 79년 전인 1945년 8월 6일 2시 45분 폴 워필드 티비츠 2세 중령이 조종하는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호가 티니안 섬의 미 공군 기지에서 이륙합니다.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는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상공에 투하했습니다. 핵폭발로 인한 급격한 대기 상태의 변화는 원폭 구름을 만들어내어 10km 상공까지 치솟았고, 이 구름은 곧 비가 되어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사능 덩어리 검은비였습니다. 핵폭풍과 열, 방사선은 당시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42만 명에게 즉 간접적인 피해를 입혔고, 45년 말까지 이 중에서 약 16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흘 후인 8월 9일 두 번째 원자폭탄이 일본 해군 기지이자 조선업과 방위산업 중심지였던 나가사키에 떨어집니다.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나가사키 시민 27만 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 중 약 7만 4천 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된 계기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사건.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1945년) 당시 히로시마 현에는 84,886명의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코쿠 지역에서 야마구치현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는데요. 당시 히로시마는 일본 최대 군항이었고 중국 지역 전역을 담당하는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제 동원, 징용이라든가 이런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고, 1935년에는 나가사키현 조선인 인구가 7,229명이었습니다. 원폭 투하 당시인 1945년에 나가사키현에는 61,773명의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까지 약 10년 동안 8.5배가 증가한 것인데요. 역시나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1938년에 제정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강제 동원 때문이었습니다. 1972년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조선인 피해자 규모를 7만여 명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 4만 명, 생존자 3만 명 중 고국으로 귀국한 사람 2만 3천 명, 일본에 잔류한 사람 7천 명, 그 다음에 귀국자 중에 북한으로 돌아간 피폭자를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피해 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한국인의 인적 피해는 약 1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석상에서 일본을 상대로 원폭증 치료를 요구하는데 앞장선 사람은 손귀달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손귀달의 가족은 전쟁 당시에 히로시마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손귀달의 아버지인 손용조 씨는 히로시마 전신 전화국 기사였고, 이 손귀달은 여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나 당시 학도로 동원되어서 미쓰비시 조선소에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부모와 그리고 손귀달의 오빠인 손진두 그리고 손귀달은 원폭 투하로 인해 모두 피폭당했고, 그치는 피폭 후 몇 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원폭증 진단을 받은 손귀달 씨는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부산 지부 결성에 참여하면서 히로시마에 원폭 피해 전문 치료 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1968년 9월 30일에 밀항선을 탑니다. 사흘 만인 10월 2일 새벽 밀항이 발각된 손귀달 씨는 일본에서의 원폭증 치료를 계획해서 밀항했다라고 밝힙니다. 한국 원폭 피해자로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게 원폭 치료의 책임을 물은 거죠. 당시 일본에서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피폭자들 절반 이상은 광복 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고, 생존자들 또한 여러 후유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후유증이 화상, 타박상, 신체 기형, 백혈병, 탈모증 등인데, 이 후유증은 2세, 3세에게도 적용됩니다. 1967년에 서울 중구에서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이 2016년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이전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합천분들이 그만큼 많았대요. 1940년대 히로시마에서는 한국인을 만나면 고향을 묻지 마라, 어차피 합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돌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여기 합천에 계셨어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계셨어요? 합천에 내가 고향 찾아온다고 합천 왔어요. 합천이죠? 합천이니까. 2018년 12월 기준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에 등록한 회원 수는 2,261명이지만 등록하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으므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중 생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낳은 자녀 중 약 한 7,500여 명이 살아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해방 후 한국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국민은 반쪽발이라면서 이제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피폭자라는 걸 숨기고 결혼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되면 또 이혼당하고, 송 기자의 경우에도 결혼을 했으나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또 이혼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서워서 또 밝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일단 그런 것이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된 것도 큰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SNS 이런 게 발달했으니까 잘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월남전 고엽제 피로자 혜택들도요, 참전용사분들 중에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 많은 분들이 일찍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삶이 좀 더 일찍 변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평심은 지었지 실제 해준 게 없었어.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나아진 상태에서 오늘은 다 이제 없어지는데 지금부터 좀 잘해야 될 것 같아. 잘해야 돼. 유지가 될까 말까.